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수는 상승했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훨씬 더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에는 호재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미국의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이 인수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가 최근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또 급등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2.58%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에서는 연말까지 백신 생산을 완료하겠다라는 인터뷰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 뉴스가 나오자 한국의 백신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모두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나 보합으로 마감되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나스닥 야간 선물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한국 증시도 또 한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아래로 변동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우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1%대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자, 바로 미국의 대형 M&A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화이자 이슈였죠. 미국의 화이자에서는 연말까지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 덕분에 화이자의 주가는 어제 2.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회사 암홀딩스를 약 47조 3,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플러스 7.5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종가는 6.38로 마무리가 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2%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한 가지 대단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일본 소프트뱅크,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나스닥 콜 옵션에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시세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요? 본인이 나스닥 콜옵션에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M&A 호재 이슈를 내보내면은 당연히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향해 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미국에선 없나 보네요. 아무튼 그 덕분에 나스닥의 지수도 1.87%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증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서 중단되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임상 3상을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에 1,000만 개의 백신을 조달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SK케미칼은 오늘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와 전혀 상관없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무려 12.58%나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22일 날 진행되는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뭔가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12.5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배터리 관련주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국내에서 제일로 유명한 2차 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는 오늘 3.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역시 1.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G화학 역시 1.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배터리데이 이슈를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근에서 잡으셨잖아요. 제 유튜브 댓글만 봐도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야기를 하면서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만약에 그분들이 마랑 이 삼은봉 때 잡았어도 아직까지 본전도 안 오는 그런 좀 불상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은 길목 지키기 매매라던가 그런 거를 하기에는 매우 증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이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내가 이 상승 종목 말고 하락한 종목에 내 종목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데이처럼 날짜가 정해진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모나미나 신성통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고 이제 스가 씨가 총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뉴스 때문에 장중에 잠깐 상승을 했는데, 자 보세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부터서 약간 상승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는 1.45%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 10분 동안만 잠깐 상승을 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저런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재탕 뉴스예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만주 해봤자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수령이고, 모나미의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순수 토종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급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내렸고,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오히려 신성통상이 더 치고 올라갔었어요. 장중에 5.22%가 오르길래 이상하다, 모나미보다 훨씬 얘가 더 많이 오르네?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릴 때는 얘가 더 많이 내리더군요. 오늘 마이너스 2.56%,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플러스 3.33%까지 상승을 했는데 정말 삼삼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베가 사임을 한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사임하는구나, 모두가 다 압니다. 그리고 진짜 사임한다. 아무런 뉴스가 안 됩니다. 또 한 번 반도체 제재라던가 아니면은 비자 제재라던가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지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불매운동 관련주가 오르지, 그냥 단순히 아베가 사임을 했다, 이 뉴스로는 상승하기 힘들죠. 그래서 배터리데이처럼 모나미나 신성통상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길목 지키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손실 보신 분들이 더 많았겠죠. 여기서 잡았다 하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왔다? 바로 탈출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스가 씨가 취임을 하거나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면 빵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고요. 그거는 모르고, 또 증시가 갑자기 확 꺾일 경우에는 길목 지키기 하다가 나는 기다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익 내고 있고 나는 손실만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증시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이 나온 자리라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한국 증시도 같이 쏠려 나갈 수 있는데, 자, 테슬라가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고, 테슬라가 오를 때는 니콜라가 내립니다. 근데 니콜라가 오늘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니콜라의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10.52%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14.58%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한화솔루션이라던가 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콜라에 투자한 회사가 바로 한화솔루션인데, 한화솔루션 오늘 마이너스 3.47% 하락. 근데 한화솔루션 우는 마이너스 10.15% 하락. 야구를 만년 꼴찌만 해서 정말 화가 나서 화나의 주가는 3.39% 하락하면서 이게 몇일째야? 이거 파른봉인가? 야,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2,400을 가는데 코스피 종목이 이렇게 매일 내릴 수가 있죠? 얘는 이런 전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남자의 주식이다, 상남자의 주식이다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런 주식 한번 사보면은 지옥같이 가요. 이거 한번 샀는데 진짜 일주일이 뭐야? 이때도 1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3일 반등 나오고 또 10일 넘게 내리는데, 이 하나의 지옥을 겪고 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 상승하는 언덕에 올라갈 때도 하루에 3%, 2% 막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되게 속이 타는 그런 주식인데, 니콜라가 상승을 했는데도 안 오르고 니콜라가 급락하면 같이 내리고, 이 종목은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짱구처럼. 근데 니콜라가 상승했는데도 왜 이 주식은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니콜라의 주가를 보세요. 플러스 1.39%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짜잔, 이걸 보셔야죠. 나스닥의 종목들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개장전입니다. 개장전은 간장 게장 뭐 그런 게장은 아니고 시간의 단일가를 말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7.32% 하락 중. 이 덕분에 오늘 하나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 관련주가 다 내렸어요. 근데 지금 정말 재밌는 사실 뭐냐? 하나 시스템을 볼까요? 지금 시간 외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일가에서 2.40% 상승. 이거 왜 그럴까요? 니콜라가 내리고 있는데 얘네가 시간외에서 올랐다?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이 오늘 들어왔네? 뭐지? 뉴스는 바로 이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 추진회에서 120mm 자주격파 최초 양산을 의결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폭이 거의 30%니까 내일 여기서 올라봐 봤답니다. 이 위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를 160만원 손절 보고 나오니까 하나는 존버해도 되고 호재 뉴스가 많은데 버텨도 되실걸요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에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가 원래 이렇게 지독한 놈이라니까요. 이 위에서 올라간 것보다 내려갈 때 진짜 지옥까지 보내는데, 하나하고 후성이 정말 그런 특성이 강합니다. 후성도 지금 일주일 넘게 내리고 있지만 얘는 그래도 하락폭이라도 낮고 11,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은 지지를 해주는데, 이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를 때 자기 종목이 가줘야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릴 때 자기 종목이 내린다면은 무조건 포트 교체를 빨리 하거나 손절을 빨리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락장에는 신용 반대매매 때문에 내게 제일로 먼저 내릴 수 있어요. 또 상승장에는 내 거는 오히려 위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 그래서 안 가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0원이 깨져서 지금은 1178원인데, 환율이 저는 깨질 때마다 오히려 외국인이 사기보다는 사는 척하고 자꾸 판 적이 너무 많아서, 환율만 갔다가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돌아와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4일 샀을 때도 환율이 1180원대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럼프 형이 무슨 틱톡 제재다 뭐다 하니까 환율이 다시 1190원 막 1200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지난번에 외국인이 여기서 1조 3천억 원을 매수했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오히려 코스피는 2200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적으로 환율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값이 내리거나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이자의 백신 공급 뉴스라던가 백신 뉴스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백신 제조를 시작을 했대요. 아니 아직 FDA에서 3상 허가도 안 받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부작용이라던가 뭐라던가 본인들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판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렘데시비를 지금 긴급 허가 받아가지고 치료제를 쓰고 있지만 효과 있나요? 효과 별로 없고 오히려 사망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렘데시비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지금 땅굴 파고 있는데, 이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라던가 긴급 승인 받은 데가 진짜 효과가 있으면 지금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천장을 뚫고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3개월째 횡보 내지 하락, 이런 거라서 화이자 역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릴 때마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인터뷰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억지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백신 뉴스보다는 지금 이거예요. 삼성이 연일 미국의 업체들과 수주 공시가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좀 짜증나는 게 지난번 8월이었죠. 2019년도 8월 달에도 지소미아다 뭐다 하면서 반도체주가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사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항상 우리에게는 반도체 위기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다는 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릴 것이다, 혹은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보다는 불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고 있다. 참 열받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주가가 빠져도 수익, 주가가 올라도 수익, 이중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서 우리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시장 조성자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다고 해도 얘네들이 위에서 쳐놓은 게 많습니다. 10만원대부터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놨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률에 반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 코다리19 터진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4일 동안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팔았으면 다행인데 못 팔았으면 아직까지 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어때요? 자, 1년 동안 국내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고만 있어서 디램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하이닉스의 앞날은 험난하죠. 그리고 코다리19로 인해서 지금 서버용 램이라던가 혹은 컴퓨터 부품을 주문하는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수요 역시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의 4분기 전망도 현재는 매우 어두운 상황인데, 단기라도 좀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애들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승하면 유닛 테스트가 오르거든요. 유닛 테스트는 무조건 올라요. 근데 지금 유닛 테스트가 풍력 혹은 태양열, 그린 에너지, 녹색 성장, 그린 뉴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5.39%나 하락을 했는데, 얘는 지금 하이닉스 관련주로 보면 안 돼요. 원래 하이닉스가 갈 때 얘가 가야 되고, 하이닉스 때문에 요만큼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더니 상한가 2번 가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하이닉스 간다고 해서 같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가 상승할 경우에는 백신이라던가 혹은 치료제 관련 제약주가 내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은 그냥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5일째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영진약품이 상한가도 가고 정말 핫했지만 영진약품 역시 5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관련주는 상당히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관련주는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료제나 백신에 있는 수급이 빠져서 반도체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반도체주 매매할 게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주를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게 없더군요. 자, 아침에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했어요. 그동안 짓눌려왔던 반도체주들이 드디어 좀 상승이 나올까?
아까 말씀드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이 나왔고, 아침부터서 KC텍이 치고 나가나 싶더니 2분 만에 바로 뒤로 밀리면서 오늘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KC텍과 KC 같은 경우에는 지분 상속, 증여세 문제로 인해서 주가를 잘 안 올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오니까 하나처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진짜 주가가 죽어도 안 오르네요. 오늘도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고, 형님이 안 가면 아우도 안 가는 법. KC 역시 오늘 마이너스 1.80% 하락. 그리고 어제는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 중 하나인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되는 종목은 종가 베팅을 때리면 현재 매우 위험하다. 증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와도 상승으로 턴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빠졌을 때도 결국 종가에는 상승으로 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영 힘이 없네요. 정력제가 좀 필요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16%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분의 반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바트론 같은 경우에는 2등주인데 어제는 고작 1.29% 상승하더니 오늘은 마이너스 4.26% 하락하면서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등주는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지는데, 2등주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1등주는 빠질 때도 적게 빠지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2등주, 3등주까지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이 없어요. 시작했을 때가 가장 고가입니다. 테스도 보시면 1.6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그냥 0%. 위에서 샀으면 그냥 물렸어요. 물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스앤 예스텍과 동진세미캠. 근데 동진세미캠도 이 타이밍이 아니면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들었어요. 9시 41분에 여기 6%를 살짝 치고 올라가는데, 이때 여러분 사신 분 있나요? 사셨으면 바로 나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보시면은 8.62%까지 상승하고 오늘 종가는 6%로 마감돼서 잠깐 6%에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팔아야 돼요. 바로 안 팔았으면 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 지난번에 35,0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35,00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던져버려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갔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VI 걸려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파워가 그렇게 세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밀렸어야 되는데 오늘 밀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종가의 고가로 갔지 장중에는 고가로 안 가고 오히려 빠졌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 가네? 그러면 오늘 반도체 안 가겠구나 싶어서 그런진 몰라도 투심이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이게 동진세미캠을 보시면은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양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옛날처럼 시간 외에 붙어서 갭이 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0.44% 하락을 했고 2만주 갔다가는 뭐 그렇게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알죠. 장중에 11시 딱 될 때 외국인이 한번 매도를 하고 종가에 다시 산 거예요. 종가에. 기관도 여기서 잠깐 만주 정도 던지고 동시호가에 오히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양매수가 본인들이 예측한 수량은 양쪽 다 10만주 이상을 생각을 했는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단타치고 나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물량을 받았지만 기관의 수급 중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있었다면 갭이 뜰 수 있지만 연기금이 나갔고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잠깐 샀다고 해도 얘네 어차피 내일 아침에 1, 2% 올리고 나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개인분들이 오히려 투심이 안 좋아서 시간에부터 밀렸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딱 보자마자 6억 그리고 4억 넘네? 수급이 들어왔다 막 생각을 하는데 35,000원 돌파로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동진세미캠 35,000원 돌파로 잠깐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빨리 던져야 돼. 그리고 아까 샀던 물량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쪽에서 밀리는데
그래서 저는 돌파를 하든 뭐라든 한 번에 절대로 매수를 다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원샷 원킬 몰빵 때려가지고도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지키는 매매를 자주 하기 때문에 못해도 2분할, 3분할 매수가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 또 분할로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밀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34250 밑으로 내려갈 때 추가로 잡아야지 괜히 어설프게 3,400원에 추매를 해버릴 경우에는 내 평단가가 더 낮아지기보다는 23원밖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추매를 하려면 1차를 34500에 때렸으면 두 번째 물량은 최소 34,250원 밑에서 잡아야 돼요. 내려오죠. 이런 데까지.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때려놓고 밀린다 싶으면은 이 부근에서 추매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밀리잖아요. 3차 추매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3차 추매를 한 다음에 더 밀려버리면은 진짜 손실률이 커져요. 지금 2분할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익이든 익절이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3분할로 들어가는데 손실을 봐버릴 경우에는 이게 풀로 들어간 다음에 빠진 거하고 1분할 넣었을 때 손절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내가 먹을 때 이거밖에 안 들어갔어. 1분할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걸로 3% 먹었다? 근데 3분할 다 들어가서 여기서 1% 손절한다? 이게 훨씬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3% 먹어봤자 아무런 수익이 안 돼요.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래서 2분할 때는 손절선을 잡거나 아니면은 3분할을 어디서 넣어야 되냐면은 2분할을 여기서 넣고 얘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3분할을 추매를 해서 불타기를 하는 게 제일로 인상적입니다. 제일로 인상적이고 좋고 저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내려갈 때 또 추매를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손실 본 거에다가 물타기를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거보다는 내 평단가가 여기잖아요. 평단가가 여기면은 평단가에서 여기 추매한 거 무조건 탈출합니다. 무조건 빨간불 들어오자마자 나가가지고 다시 2분할 물량으로 들고 가서 위에서 한번 불타기를 하면 모를까. 여기서 괜히 물량만 더 가지고 있다가는 내가 손실이 더 커져서 손익비가 안 맞게 되니까 여러분도 이런 손익비를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한 종목 들어가서 뭐 10% 20%를 먹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손익비가 안 맞아서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전날 시간 외에 붙어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 종목을 오늘 장중에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9시 50분에 잠깐 쫙 올려놓고 바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몇 프로나 먹어요? 4,100원에서 4,290원이면 얼마인데요? 수수료 제외하면 4%인데 먹을 구간이 고작 4%밖에 없는데 4% 먹는다고 여기서 도박수득인 더 힘들고 여기 9시 50분에 상한가 밀렸을 때 나도 들어가야지. 이거는 좀 힘들어요. 상한가를 오전에 쳐버리면은 12시 넘어가지고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도 상한가 찍으니까 자꾸 풀리잖아요. 여기에서 상한가 찍으니까 또 풀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오른 이유가 화웨이 제재를 하면은 반사 이익을 거둘 게 제주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여기다 끼워 맞추나? 외국인이 오늘 먹튀했고 개인이 사서 올랐고 시간에서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까지만 잠깐 상승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사건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얘가 윗꼬리가 잘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특히 26%에서 들어간다? 미쳤죠. 4% 먹으려고 마이너스 26%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30% 상승 나오면은 아침에 잠깐 갭 살짝 뛰었다가 뽁 하고 빠지고 조정 주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 히토리 관련주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윗꼬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주식이에요. 한미반도체하고 똑같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을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뛰어 들어간다?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갈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내일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게임즈 오늘 또 내렸죠. 이게 공모주를 해서 수익을 볼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는 이런 패턴 중 하나인데 SK바이오팜처럼 지금 공모주 청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뻥튀기가 돼서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번에 상장하는 회사가 뭐죠?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도 여러분들이 뭐 따상을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막 쫓아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예스24라는 이 책방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지금 카카오뱅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종목은 원래 거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하루 거래량이 10만이 안 돼가지고 하루에 다 팔지도 못해요. 억 단위로 들고 있으면 절대 못 파는 종목이 예스24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활활 넘쳐 오르면서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오른다고 하지만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자 주의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단일가에 들어가고, 단일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유니 테스트처럼 그냥 단일가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카뱅이라던가 저런 거는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금 카카오 게임즈로 지금 저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스24를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공모주 열풍이 혹시라도 꺾이거나 만약에 사그라들기 전에 빨리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거래량을 빵빵 띄우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군요. 저는 그러면은 저런 종목을 배제하고 뭘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왔으면은 그 다음날은 딴 쪽으로 가겠죠. 저는 내가 빌보드 차트까지 봐야 되나? 오늘 뭐 빌보드 차트 결과 보고 YG라던가 뭐 DPC라던가 이런데 엔터주를 일단 아침에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어디로 쏠리나 장, 중, 후반에 직접 볼 건데, 얘네가 지금 빌보드 차트 싱글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럼 떨어질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순위가 더 뒤로 밀리면은 이 DPC는 내릴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YG는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블랙핑크가 왠지 빌보드에서 1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다들 여기 들어오신 것 같은데 1을 낼까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반도체 대장주가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주가 다 오르는 장도 아니고, 또 오늘 반도체주가 올랐으면은 내일은 다른 주식으로 수급이 쏠릴 거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떤 걸로 갈 것인가 본인이 포트를 짜놓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 말고 다른 부위가 혹시라도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부위도 좀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이 전업하면서 정기 종합 검진을 안 받잖아요. 옛날에 공기업 다닐 때는 회사에서 무료로 종합 검진을 해줘서 대장 내시경이라던가 뭐 위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종합 검진을 한번 받으면 어딘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종합 검진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횡보하거나 별로 매매할 게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날이 오면은 저는 병원을 가거나 혹은 검진 아니면은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하러 나가거든요, 밖에. 근데 최근에는 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해버리니까 제가 막 병원을 가거나 혹은 치과를 가거나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좀 쉬엄쉬엄 해야 되겠어요. 제가 ETF 매매를 자주 하는데 오늘 인버스 보시면은 또 내렸죠. 인버스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이 늦으면은 정말 끝장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연중 최저치를 또 한 번 찍으러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잘랐는데 인버스는 존버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내렸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도 얘는 더 땅굴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2400 올라왔다고 해서 이때 좀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지수가 이렇게 팍 올라갈 때 그때 때려야 돼요. 왜냐면 장 막판 할 때는 어느 정도 더 빠지겠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버스는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칼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물타기하고 막 빠져나갈 생각하면 인버스는 위험해요. 인버스는 진짜 뭐 럼프형이 무슨 말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뭐 뉴스에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반도체주의 랠리가 지속되면 백신주는 내립니다. 백신주가 가장 위험한 뉴스는 미국에서 백신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을 해버리면은 한국 백신은 무용지물입니다. 처음 나온 백신을 제일로 먼저 쓰지. 누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 개발 소식은 한국의 제약주와 그리고 바이오주의 악재이며,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백신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빠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이런 날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더딜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백신 관련 뉴스는 쏟아져 나올 거니까 영진약품이라던가 신풍제약이라던가 이러한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미국 백신 소식,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랠리가 시작될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장주가 오른다고 해도 전 섹터, 전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휴대폰 섹터라던가 혹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를 걸로 봤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유니테스트처럼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면은 반드시 오르는 주식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올랐는데, 유니테스트는 예외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주로 편입이 돼서 그린 뉴딜주가 갈 때 유니테스트가 움직이지,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움직인다고 해서 유니테스트가 움직인 게 아니니 이런 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준짱님, 서광희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